지금 삼성전자에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엔비디아, AMD, 테슬라, 애플, 구글, 글로벌 빅테크 5곳이 같은 시기에 한국 회사 한 곳에 줄을 선 매우 드문 일이 일어났어요. 그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37만 원을 두드리며 시가총액 2142조 원에 도달했던 상황이었죠. 수치만 보면 매우 놀라운 변화지만 진짜 봐야 할 건 그 뒤에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빅테크가 동시에 삼성전자에 줄을 선 진짜 이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이 흐름 안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처음 들으시면 빅테크 5곳이 동시에 하고 의아하실 겁니다. 다만 이 사실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한 한국 회사에 동시에 줄을 서는 매우 드문 일이 만들어진 흐름이거든요. 이 안에서 삼성전자의 다음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특히 글로벌 시각이 보는 삼성전자의 다음 평가가 지금 가격과 매우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인 베라루빈에 들어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받기로 검증을 통과한 결과예요. 지난달부터 양산 제품 공급이 시작된 흐름입니다. 특히 베라루빈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가속기로 가속기당 8개의 고대역폭 메모리 스택이 들어가는 매우 큰 규모예요. 전체 메모리 용량이 약 288에서 384GB에 달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가 초당 약 22TB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엔비디아는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압도적인 회사예요. 그런 엔비디아가 차세대 가속기에 들어갈 핵심 메모리를 삼성전자에서 받기로 한 결과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만 해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글로벌 매체에서 보도된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 1년 만에 정반대 결과가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회사로 다시 평가받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빅테크는 AMD예요. AMD가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MI400 시리즈에 들어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주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지명한 결과가 있어요. 이게 매우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동안 SK하이닉스를 주로 사용하던 흐름이었는데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 가속기에 삼성전자를 주공급사로 정한 결과예요. 특히 AMD는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에 이어 글로벌 2위 회사입니다. 그런 AMD가 차세대 핵심 가속기에 삼성전자 메모리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는 결정이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1위와 2위 회사가 모두 삼성전자를 핵심 공급사로 선택한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글로벌 분석기관에 따르면 2026년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이 약 28에서 29%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작년 2분기 약 17%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을 생각하면 매우 빠른 회복이고요.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AMD가 메모리뿐 아니라 파운드리 협력도 삼성전자와 논의하는 단계에 들어선 결과예요. 그동안 AMD는 메모리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해왔지만 파운드리에서는 주로 TSMC 공정 라인을 이용한 흐름이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인데 이 관행이 깨지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 AMD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을 시작한다면 이 나노 이하의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협력이 가능해지는 흐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AMD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두 가지를 삼성전자 한 곳에서 받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통합 협력은 글로벌 어떤 회사에서도 만들기 어려운 결과예요. 특히 AMD가 TSMC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라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물량이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빅테크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만들기로 계약한 결과거든요. 규모가 약 165억 달러, 원화로 약 23조 원에 이르는 9년 계약입니다. 이 칩이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율주행 시스템과 슈퍼컴퓨터용 도조칩,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칩이에요. 특히 옵티머스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 핵심 사업으로 꼽는 분야입니다.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미래의 자동차 사업보다 더 큰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어요. 그 핵심 칩을 삼성전자에서 만든다는 결정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여기에 텍사스 테일러 팹이 가동되면 약 23조 원 규모의 테슬라 물량이 단계별로 매출에 반영되는 흐름이고요. 테슬라 단일 계약으로는 매우 큰 규모이고 9년
5년이라는 장기 계약이라는 점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빅테크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애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신호가 며칠 전에 나왔거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매우 의미 있는 발표를 한 결과가 있어요.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 본토 반도체 생산이 다시 활성화되는 변화이고, 이 흐름이 한국 반도체 회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특히 애플이 메모리 공급망에서 삼성전자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거든요. 미국 본토 생산이 늘어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서 삼성전자의 긍정 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하는 흐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도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섯 번째 빅테크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차세대 인공지능 칩 그록 3 양산을 삼성전자에 맡긴 결과가 있거든요. 그록3는 구글이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자체 인공지능 칩이에요. 이 핵심 칩을 4나노 공정으로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결과입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인공지능 칩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이게 늘어날수록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물량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구글의 10세대 차세대 인공지능 칩에도 삼성전자 2나노 공정이 들어가는 결과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인공지능 가속기 시장에서 엔비디아, AMD, 테슬라, 구글까지 모두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매우 드문 환경이 만들어진 흐름이에요. 이런 환경은 글로벌 어떤 회사도 만들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글로벌 빅테크가 동시에 삼성전자에 줄을 서고 있을까요?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 다리를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매우 드문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글로벌 메모리 회사들은 메모리만 만들고,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들은 파운드리만 합니다. 삼성전자처럼 두 가지를 한 회사 안에서 같이 다루는 구조는 매우 독특한 모습이에요. 특히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부터는 메모리 안에 파운드리 공정이 들어가는 구조로 바뀌는 흐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가진 회사가 가장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 환경에서 삼성전자가 매우 강한 위치를 만들어가는 결과예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이런 변화를 매우 큰 강점으로 평가한 모습이고요.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한 선단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사업 모델은 전례가 없다는 매우 강한 평가가 만들어진 흐름입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빅테크 줄 세우기가 삼성전자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1분기에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다시 탈환한 결과예요. 작년 2분기에 17%까지 밀려 3위까지 떨어졌던 점유율이 올해 1분기에 30%대까지 회복된 흐름입니다. 같은 시점에 D램 영업이익률도 폭증한 결과예요. 1분기에 약 34%에서 2분기에 약 46%까지 올라왔고, 3분기에는 약 50%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위기이고요. 영업이익률 50%는 글로벌 어떤 메모리 회사도 도달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이게 가능한 진짜 이유가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전자 메모리를 비싸게 받아도 사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빅테크 줄 세우기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실적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매우 충격적인 결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다음 분기 영업이익이 약 80조 원에서 100조 원 사이에 도달할 가능성이 시장에서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인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통틀어 가장 많이 벌었던 영업이익이 약 51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분기 안에 1년치 영업이익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물론 100조 원은 시장 최고 전망이고, 약 80에서 90조 원 정도가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분석도 함께 있는 모습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국 기업 역사상 매우 드문 분기 실적이 만들어지는 건 분명한 흐름입니다. 이 결과가 다음 달 초에 잠정 발표되는 일정이라서 다음 한 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에요. 특히 100조 원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면 글로벌 시각이 삼성전자를 또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한 주에 다가오는 가장 큰 신호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6월 24일에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손에 꼽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의 진짜 신호로 해석되는 흐름이에요. 만약 마이크론 결과가 시장 기대를 넘어선다면 삼성전자
가격에도 긍정 영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마이크론도 최근에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량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발표를 한 모습이에요. 5세대 12단 제품보다 2배 빠르게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온다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체의 시각이 또 한 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결정적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속도가 마이크론보다 더 빠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가 다음 세대 경쟁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같은 주에 다가오는 매우 큰 신호 하나 더 있어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이 다음 한 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진 흐름이에요. 한국이 그동안은 신흥국 지수에 묶여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다음 한 주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 결정된다면 한국 시장 전체의 평가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편입 결정 시 최대 약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흐름이에요. 이 자금이 어디로 가장 먼저 흘러갈까요? 답이 매우 명확합니다. 자금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라서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인 삼성전자에 가장 많이 흘러오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삼성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번 한 주에 서울 외환시장 24시간 시범 거래도 함께 시작되는 일정이어서 한국이 글로벌 자금을 받기 위한 환경을 갖춰가는 매우 의미 있는 시점입니다. 여기에 다음 달 초까지 다가오는 매우 중요한 신호 두 가지 더 있어요. 먼저 7월 초에 삼성전자 다음 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다가오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될 제품들이 매우 흥미로워요. 새 폴더블 폰인 갤럭시 Z 폴드 8과 Z 플립 8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세 단으로 접히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폰까지 거론되는 흐름입니다. 세단 폴더블은 글로벌 어떤 회사도 아직 양산하지 못한 형태예요. 만약 이 제품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받는다면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에 새 매출 동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분위기이고요. 쉽게 말하면 다음 한 달 안에 삼성전자 안의 사업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신호가 나오는 매우 드문 시기라는 의미입니다. 5사업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드문 환경이 만들어진 흐름이에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흐름 안에서도 한 가지 변수가 함께 있어요. 바로 변동성입니다. 한국 시장 변동성 지표인 V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가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며칠 전에 장중 약 94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시장이 강하게 오르고 있지만 짧은 출렁임도 매우 크게 함께 있는 분위기라는 의미예요.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단기 매매 수요가 몰리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금융감독원도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요. 그래서 짧은 출렁임 안에서 매우 신중한 시각이 함께 필요한 시기예요. 다만 길게 보면 회사 실적과 글로벌 시각이 받쳐주는 흐름이라서 짧은 출렁임 안에서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5곳이 동시에 줄을 선 매우 드문 환경에서는 단기 출렁임이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되는 분위기예요. 자, 시청자분들이 다음 한 주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단계별로 보시면 가장 또렷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첫째, 6월 24일 미국 마이크론 분기 실적 결과입니다. 마이크론 결과가 시장 기대를 넘어서는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예요. 여기서 결과가 기대 이상이면 글로벌 메모리 사이클에 진짜 신호가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둘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한국 선진국 지수 편입 결정이에요. 결정 시 최대 약 7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그중 가장 큰 비중이 삼성전자로 흘러올 가능성이 있어요. 셋째, 외국인 자금 흐름 방향입니다. 차익 실현 매도가 끝나고 다시 매수로 돌아오는지가 시장 체력의 진짜 신호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1만 시대에 다가오는 요즘 젊은 주식 투자자층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더 전문가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보는 건지 젊은 투자자층을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봐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습니다. 20대, 30대 이런 젊은 투자자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일하면서 시장도 내 주식도 볼 시간도 없고, 매수하려고 하면 날아가고 매도하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지금 경제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돈 벌 사람만 돈을 벌고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 전원
전업 투자자가 증가한 이유겠죠.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더 많아지고 있고 내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도 다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나는 못 버는 걸까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 내 계좌가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추격 매수를 하거나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그쵸? 실제로 지표도 오랜 기간 공부해봤고 자동 매매 같은 프로그램도 사용해봤지만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걸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는데 정답은 하나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를 사용하는 거였는데요. 뉴스를 보면 이미 늦었고 차트를 보면 머리 아프고 큰 돈이 이미 움직인 다음에야 따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걸 깨려면 미리 정리된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럼 잠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이니 차트를 조금 다르게 볼 건데요. 기존 차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이건 AI로 시장 예측을 만들어낸 차트인데 장 시작 전 내가 원하는 종목이나 또는 현재 시장의 중심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주며 그 종목명을 입력만 하면 지금 어느 가격대가 중요하고 어디를 지켜야 하며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찾아주는 지표입니다. 실전으로 가기 전에 차근차근 살펴보는 체크리스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공유해 드릴 테니 영상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왼쪽 회색 구간을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실제로 형성되었던 과거 흐름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다 가능하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절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상승할 때도 흔들리고 하락할 때도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냐보다 어디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매도세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트에 표시한 주요 지점들은 실제로 매수세가 유입됐던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 못하는 중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와 저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만 보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주가가 어디서 버티느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프롬프트에서는 1차 지지선과 2차 지지선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1차 지지선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입니다. 반면 2차 지지선은 조정이 깊어질 경우 시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주가가 흔들리더라도 이 지지선 위에 머무른다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매수 관심 구간입니다. 매수 관심 구간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어떤 가격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가격대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매수 관심 구간은 가벼운 분할 접근, 2차 매수 관심 구간은 추가 조정이 나올 경우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을 보겠습니다. 주가는 오를 때도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항을 만나는데요. 과거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이 본전이 되면 매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저항선은 주가가 처음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간, 2차 저항선은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한 종목도 저항선 근처에서는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 표시된 목표가는 확정 가격이 아닙니다.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시나리오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표가만 보시는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보다 그 과정입니다. 지지선을 지키고 저항을 돌파하고 수급이 따라오면서 목표가에 접근하는 것이죠. 자, 그럼 최근 트레이더들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왜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는 자동 매매를 돌리거나 추천받을 필요가 없이 이렇게 AI를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이나 직장인, 전업 투자자분들도 시장을 항상 주시하기에는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잘 활용만 한다면 시장을 보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건 어차피 무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나 클로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분명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학습시키는데 20
시간이 넘게 걸려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팅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GPT나 클로드 또는 다른 AI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복사해서 입력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또는 종목명만 입력해도 현재 플랫폼이 나오게 됩니다. 받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채널이 성장하기 전까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 댓글에 구독 완료 라고 적어주시면 현재 학습시키는 방법을 링크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원하는 종목을 찾아 분석부터 예측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투자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이 나오는 세팅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잘 나오는 방법 또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해 보셔도 됩니다. 이거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 아니고요. 세팅하는 방법 공유하는 곳이에요. 저는 종목 추천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에 꼭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을 버실 차례입니다. 더 늦기 전에 먼저 세팅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구독 완료, 댓글로 달아주시면 프롬프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AMD, 테슬라, 애플, 구글까지 글로벌 빅테크 5곳이 동시에 삼성전자에 줄을 선 매우 드문 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한 회사 안에서 다루는 매우 독특한 강점이 본격적으로 평가받는 흐름이 만들어진 결과예요. 6월 24일 마이크론 실적과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결정이 다음 한 주 한국 시장의 진짜 분기점이 되는 분위기이고 7월 초 잠정 실적과 갤럭시 언팩까지 줄지어 다가오는 매우 드문 시기입니다. 길게 보면 삼성전자 안의 5사업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매우 드문 환경에 들어선 결과이고요. 다만 매우 빠른 상승 속도와 사상 최고 변동성이 함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